니얼파드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정 가입부터 수업 활용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학생, 선생님, 그리고 관리자용 세 가지의 버전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처음 초록색 Sign up for free를 선택하셔서 계정 가입하시면 됩니다. Teacher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Teacher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왼쪽 이미 계정이 있는 분들은 계정으로 가입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새로 계정 가입하시는 분을 위한 정보 입력 칸입니다. 계정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과목, 그리고 가르치는 학년,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적절히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의 자료 제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베타 버전과 슬라이드 클래식 버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버전의 차이는 베타 버전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수학, 과학 교과에서 특수기호 또는 메스 타입이라고 불리는 형태를 조금 더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몰입형 리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클래식 슬라이드 버전을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먼저 베타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상단에 도구 상자를 보시면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레이아웃을 선택하거나 도형을 넣거나 이미지, 백그라운드 지정, 동영상 삽입, 소리만 삽입, 그리고 GIF 파일을 삽입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의 배경을 지정해 보면서 수업 자료의 제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배경은 이미지 파일을 넣거나 색상만 지정하거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올리실 수도 있고 다양한 웹사이트에 있는 파일을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바다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나오는 이 파일 중에서 하나를 배경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맨 끝에 돌고래 파일이 적당할 것 같아 이것을 선택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 이미지가 지정되고요. 또 이곳에 제목칸, 수업 내용을 입력하고 아래쪽에 Save 그리고 Add New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하나의 슬라이드가 저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베타 버전은 이미지 파일처럼 슬라이드 파일 하나하나가 낱장으로 저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업 제시를 위한 슬라이드 각각이 2장으로 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 클래식 버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타 버전과 거의 동일한 양식이지만 특히 영어과 또는 외국어 교과 선생님들에게 특화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읽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계정이 있는 우측 상단에 로고를 클릭해 주시고요. 레슨 세팅 들어갑니다. 하나 활성화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Enable Immersive Reader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오프가 아닌 ON으로 활성화해 주시고 앞쪽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슬라이드 어린 왕자의 한 부분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제시되고 아래쪽 보시면 텍스트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이것도 작다 싶으면 조금 더 크게 조정하여 학생들이 읽기 쉬운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프리뷰 버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화면을 미리 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몰입형 읽기 기능 버튼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이 몰입형 읽기 기능은 지문을 영어로 남자 목소리 또는 여자 목소리로 읽어주거나 듣기를 조금 더 활성화하여 기능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쪽에 AA라고 표시된 부분을 눌러보시면 글씨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씨체를 선택하여 바꿀 수도 있습니다. 테마
화면 전체적인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 그래머 옵션을 누르시면 명사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또는 동사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형용사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부사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라는 전체 품사의 기능을 연습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음절 연습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걸 활성화시키면 음절별로 중간중간 단어 사이에 음절의 구분이 되어 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정을 해 놓으시면 학생들이 수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비디오와 웹 콘텐츠는 해당되는 수업 자료를 비디오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시하는 형식입니다. 니얼파드 3D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각각의 모형을 3D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보았을 때 세포의 구조를 이렇게 3D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어 돌려보기도 하고 내부의 구조를 실감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3D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대신 실험을 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데 편리합니다. 모양에 따라 무게가 다른 이 다른 형태를 이렇게 올리고 또 올렸을 때 무게가 이렇게 달라지고 수평이 되었던 저울이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를 가리키는 이런 실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VR입니다. VR 필드 트립의 경우 여러 세 개의 장소를 이미 찍어 놓은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VR의 형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VR의 형태로 들어갔을 때 안경을 끼고 이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이 장소를 VR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고 효과적인 수업을 기획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이 다양한 자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컨텐츠들은 선생님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학습 자료들입니다. 오른쪽에 Activities라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총 10가지의 자료가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료라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쌍방향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활동 자료들입니다. 처음 Time to Climb을 보시면 이것은 학생들과 함께 친근한 게임의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두 번째 오픈 엔디드 퀘스천은 학생들에게 답이 없는 질문의 형태로 여러 가지 열린 의견을 모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어떤 대답을 다양하게 하는지의 반응을 볼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칭 페어즈는 그림 맞추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사회과 수업에서 개념과 내용을 서로서로 매칭할 때 또는 영어과 수업에서 단어와 단어 의미를 매칭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는 모든 교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선생님에 따라 또는 교과에 따라 다양한 퀴즈를 제시하시고 정답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점수도 자동으로 매겨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활동은 플립그리드 활동인데요. 플립그리드 활동은 별도의 플립그리드 앱 또는 웹사이트의 계정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서로 니어파드와 플립그리드가 연동되어 니어파드 활동을 제시할 적에 플립그리드의 계정을 통해서 서로 활동을 연계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활동은 드로잇 활동인데요.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거나 간단한 글씨를 써보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컬래버레이션 보드는 하나의 화면 안에 여러 가지 포스트잇의 형태로 온라인 보드가 제시됩니다. 한눈에 학생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은 투표 기능으로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들 또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고르게 하고 몇 프로나 그 정답률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몇 프로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볼 때 사용됩니다. 아홉 번째는 블랭크 채우기인데요. 어, 선생님들께서 미리 제시된 지문을 구멍 뚫어 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아래쪽이나 옆쪽에 제시함으로써 그 본문에 들어갈 각 알맞은 단어가 어떤 것인지 학생들이 선택하여 넣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테스트인데요. 이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어떤 자리에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가를 기억하여 서로 매칭하는 그런 테스트인데요. 단순한 게임을 벗어나 학습에도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